프로그램 가설 설정이란 프로그램을 위한 개입 전략이 표적 집단의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에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목적 및 목표 설정 등이 수행돼야 되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하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설 설정을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개입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설에서 문제 원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결과를 산출해낼 건지, 그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표적 집단으로 선정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및 욕구를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해야지 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과 결과 분석이 프로그램 가설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분석으로는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요인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설에 대해서 수단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ifthen이라는 프로그램 설정 가설을 하면, 만약에 학대 노인에게 방문 서비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노인 학대 문제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가설 개입 전략 표를 보시면 성별이나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성별을 여성이라고 해서 되게 학대를 받는, 그 다음에 노인의 의정 정도나 사회적 고립, 사회복지 서비스 부족 등은 이런 부분은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선택 모형에서 점정주의 모형, 포괄적 합리주의 모형, 제한적 합리주의 모형이 있는데, 사회적 압력에 의해 필요해진 변화만을 고려하여 대안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했던 부분이고, 포괄적 합리주의 모형은 정해진 목표를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개입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지금 제한적 합리주의 모형에서 선택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적합성, 형평성, 평등성 등이 있는데, 지금 효과성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은 대안들에 대한 노력 변수를 고려하여 산출량을 측정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합성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표적 체계 집단의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이란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느냐의 기회의 평등성을 의미하며, 평등성은 개개인에 대한 결과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의미로, 이걸 형평성과 평등성이 됐고, 제가 할까요? 형평성하고 평등성. 헷갈려. 언니 나. 오케이. 그렇게 달라. 오케이. 오, 멋져.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뒤에 넘기세요. 네, 넘길까요? 네. 제한적 합리주의 모형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개의 하위 분석으로 나누고 단위별로 가능한 대안의 확인과 선택을 하는데, 욕구와 대안을 선택하는 체계적인 방법에는 포괄적 이전 합리주의 모형을 취하게 되고, 욕구와 대안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타당성, 효과성, 타당성 기준과 실행 가능성 기준으로 했고, 실행 가능성 기준으로는 기술적 실행은 프로그램 과연 욕구 충족을 위해 대안으로 채택했다면 과연 그 대안이 실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그 대안의 집행 비용이 얼마나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용자 확보 여부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프로그램 체계를 설정한 클라이언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사회 윤리적 가능성은 사회적 정서나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직접 서비스 대상자의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 상담, 의료, 교육, 현금, 보건, 기회 제공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간접적 실천에는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주로 기관 홍보라든지 인적 자원 개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 전략으로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방법을 포함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행동적 접근, 생물학적 접근, 환경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목적성,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의 한목적성에서는 내용이 얼마나 의도한 목적과 목표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는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여부는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동기 유발이 결정적인 요인이며, 성취 가능성에서는 이름은 아무리 현실성에서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선정되도록 해야 되는 중요하고요. 지역성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서 제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효율성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능률적이고 시간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중요한 사회복지사가 담당자에 포함되고요. 슈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 및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문은 프로그램을 내용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교수, 중간관리자, 기타 관련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전문가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팀 전체나 협력 체계로 구축하여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보조 인원 또는 준 전문 인력입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관련 집단들이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협력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 설정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행을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과 시행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인간적인 과정은 특정 수준에서 개입하던 범위를 넘어 사회 체계적으로 상호작용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의 변화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방법이고요. 클라이언트 중심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동반자로서 인식을 강조해가지고 사회복지 개입 전략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개입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개입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입 수준으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나 교육이 전달되어지는 차원을 의미하며, 개입 방법으로는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 방법으로 구분되고, 직접적 실천에는 직접 서비스 대상자의 대면적인 관계 속에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정보 제공, 상담, 의료, 교육, 현금, 보건, 기회 제공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간접적 실천에는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주로 기관 홍보라든지 인적 자원 개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 전략으로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과업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방법을 포함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행동적 접근, 생물학적 접근, 환경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목적성,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의 한목적성에서는 내용이 얼마나 의도한 목적
기획과 목표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기 유발에서는 프로그램에 성공하는 여부는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동기 유발이 결정적인 요인이며, 성취 가능성에서는 이놈의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포괄성에서는 목표와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요. 현실성에서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선정되도록 해야 되면 중요하고요. 지역성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 일반적으로 일정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서 제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효율성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얼마나 능률적이고 시간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성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넓은 범주나 다른 범주와 함께 통합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에서는 그 다음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다양하고 융통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넘어가고 그다음 프로그램 활동 계획에서는 6W1H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활동에 포함되고요. 여기서는 언제, 기간, 그 다음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는 이제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그램 세부 활동 내용으로 사례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책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 인력은 담당자, 슈퍼바이저, 자문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며, 담당자는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사가 담당자에 포함되고요. 슈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도 및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문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교수, 중간관리자,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전문가는 그 효과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팀 전체나 협력 체계로 구축하여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제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보조인원 또는 준 전문 인력입니다. 예산 수립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관련 집단들이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협력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설정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행을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과 시행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관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인간적인 과정은 인력이나 개인 지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호 과정을 말하며, 그 미래지향적인 거는 재정 계획으로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이든가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산 수립에는 품목 예산, 기능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 있으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품목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안서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보통 세입에는 사업 수입, 보조금, 기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런 거 수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사무비, 사업비, 의료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안서 예산 편성에는 공동모금에 제출하는 사회복지 자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마 사회공동모금의 최초에는 50%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지어주는 공공 및 인간 프로그램에서 기관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배합자금이라는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또 국가에서,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요즘에 배합자금을 조성해서 사회 문제 및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제시되는 내용이 넓은 범주나
범주나 다른 범주와 함께 통합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에서는 그다음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다양하고 융통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목표 중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 활동 계획에서는 6W1H라고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활동에 포함되고요. 여기서는